결선입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전날인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고 답답하죠.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중요 이벤트를 지금 앞두고 있죠. 그리고 마침 또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 잠깐 좀 볼 텐데 S&P 500입니다. 뭐 최근 증시 흐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뭐 저 하락폭이 좀 있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의 어떤 추세 흐름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많이 빌렸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한 번씩 나왔었죠. 이렇게 한번 8월 달에 한번 크게 흔들렸었고 9월 초에도 한번 흔들렸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뭐 출렁거리는 건 나쁘진 않다.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도 최근에 이렇게 좀 시장이 출렁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재미난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 구간에 갇히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지금 감소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아까 제목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싫어합니다. 그렇죠? 뭘 싫어해요? 증시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이제 하락폭,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11월 달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뭐 있습니까? 예. FMC 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관망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이익 났거나 들고 있으면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시황과 관련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신저가 기록하면서 수급이 꼬였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연 대선이 누가 될 거냐, 뭐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결정이 날 텐데 누가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뭐 트럼프가 뭐 전혀 예상치 못한 당선이 되고 바이든이 되고 이번에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가 다시 붙었는데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망 심리가 깔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다들 뭐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지금 빠지면서 급감을 좀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다들 관망심, 눈치 보는 거죠. 눈치. 이게 벌써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들은 다음 주에 결판이 날 것 같고요. 예. 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거는 이벤트가 지나고 난 다음을 염두를 해야겠죠. 얼추 국내 증시는 지금 이런 불확실성들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그 대선 선거인단 사전 투표의 예측 현황들을 보니까 뭐 지금 누가 우세하다, 누가 앞질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뭐 해리스가 좀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근데 결론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그리고 국내하고 다르게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또 2, 3일 걸립니다. 요 부분까지 일단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산주입니다. 뭐 시장하고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다. 뭐 제가 워낙 지금 몇 개월 동안 했던 말씀
이기 때문에 뭐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죠. 뭐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와서 점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종목별로 좀 점검을 좀 할게요. 자, 방산주의 대표적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K9 자주포 뭐 워낙 잘 나가죠. 그래서 지금 방산주 얘기를 한 지가 꽤 되죠. 뭐 중장기 투자 뭐 국내에서는 좀 살만한 종목이 없다. 뭐 직장인들 뭐 편안하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방산주 얘기를 연초부터 그리고 작년에 뭐 케이블 TV 방송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벌써 지금 40만 원까지 터치를 못했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막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럼 여기서 끝난 거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전쟁이 나거나 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워낙 이제 실적들 해외발 수주 모멘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본다면 오늘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K9 자주포의 수주 가능성들이 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입니다. K2 전차죠. 예, 얘도 좀 꾸준하게 가고 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K2 전차를 생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철도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의외로 중동 쪽에 철도 사업 부분의 어떤 수출들이 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부분에 치중되어 있지만 현대로템은 철도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더디다. 하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실적들은 역시 계속 갈 수가 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수주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폴란드 이후에 신규 수주 가능성들이 좀 불거지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오히려 저는 조정이 반가워요. 그렇죠? 어차피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팔아먹고 또 다시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더 조정을 나와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로템과 함께 같이 보고 또 이거와 함께 같이 볼 건 또 뭐예요? 최근에 이제 국산 변속기. 예. 그쵸? 그동안에 이제 뭐 K9 마찬가지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독일산 변속기를 썼는데 이제 국산 변속기로 교체가 되고 이게 이제 본격화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변속기 관련된 부품 공급 회사들 같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만한 중에 LA 넥스원이죠. 얘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미사일 쪽 천문화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LIG 넥스원이 이런 이제 수출 모멘텀들 계속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느리지만은 뭐 지난번에 18만 원 내려왔을 때도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 기꺼이 어차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말까지는 계속 봐야 될 종목이고 앞으로도 신규 수주 모멘텀은 계속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우주 얘는 실적이 안 좋았죠. 최근에 FA50 뭐 이슈도 있었고 뭐 KF21 지금 개발 진행 중인데 그뭐 한참 남았고 FA50 이제 추가 수출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거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라크 쪽의 수리온 요거 관련된 지금 계약 가능성들이 좀 있죠. 중동, 사우디 쪽에. 근데 이제 항공우주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여타 방산주에 비해서.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제일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비해서는 그런 메리트는 있어요. 다만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풍산 같이 볼게요. 이제 소위 얘기해서 포탄 만드는 회사죠. 뭐 우크라이나 쪽에 북한군이 파병되면서 뭐 지원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제 구리 가격 동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움직였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미 연초에 크게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신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변속기 관련해서 이제 그 엑스트림 다이내믹스, 얘는 이제 본격화돼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재미없죠. 예,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많이 날아간 종목군들의 어떤 그 부담들,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 변속기, KT 전체의 변속기가 채택이 되면서 수주 물량들이 이제 쭉쭉쭉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민간주도 재사용 우수 발사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죠.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쪽은 약간 중소형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뭐 사면이나 그 다음에 오늘 중소형 종목이죠. 루미르 가슴 올라갔죠. 근데 얘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글쎄 요즘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인 매매도 뭐 할만하죠.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HVM도 마찬가지. 얘도 상장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다. 많이 오르진 못했다 아직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세트레가이. 근데 얘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었죠.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얼추 뭐 35,000원대 요 구간 언더에서는 슬슬 관심을 둘 필요가 있죠. 어제 불끈해가지고 이제 가냐 하는데 역시나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와주길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일단은 이쪽은 믿고 보고 가는 그런 방산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예, 바이오텍. 지난번에 유튜브 채널에서도 바이오텍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바이오텍이 정말 갈 수 있냐 없냐, 뭐 이거 좀 어떻게 빠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들 제가 이제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좀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보죠. 바이오주를 얘기할 때는 이제 크게 요 네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일단 항암제, 특히 이제 그 면역 항암제 쪽 개발하고 있는 신약 치료제 쪽,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으로 대표되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 있죠. 일종의 복제약입니다. 근데 복제약이지만 만들기가 좀 어렵죠. 특허가 만료된 메가 히트 이 약들을 생산해내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죠. 위고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나 치매 치료제 이쪽들도 의외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이쪽. 예, 항암제 쪽하고 바이오 시밀러 쪽. 가장 안정적인 건 바이오 시밀러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뜨겁게 화끈하게 이슈가 됐던 건 뭡니까? 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예요? 바로 위고비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가 한때 떴었죠. 뭐 연초에 제가 GLP-1과 관련된 뭐 호재와 악재 뭐 이런 것들 막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국내 출시가 됐지만 물량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미 이제 한번 국내에 진출했지만은 뭐 이제 제형, 주사형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닌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또 이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논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인 항암 재기반, 그 다음에 뭐 이슈 되게 많고 대장주 역할은 지금 알테오젠이죠.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봉을 받았죠.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알테오전 끝난 거냐, 뭐냐, 차익 물량이 나와서 일시적인 거냐, 추세적인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예, 저는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그러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바이오주가 한번 크게 이슈가 됐다가 급락 나오고 폭락하는, 그때는 이제 바이오주들의 임상 실패 혹은 또 상장 폐지 뭐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신뢰가 잃어버리면서 바이오주들이 꺾였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뭐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디가 주도한다? 가시적인 해외 기술 이전 수출을 주도했던 바이오주들,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왜 그러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는 엎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실적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신규 수주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1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셀트리온이 최근에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예,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어쨌든 뭐 시장 약세일 때 크게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ST팜 얘도 좀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좀 재미를 봤던, 예, 브릿지 바이오, 예, 쭉 지금 2,500원에서 6,000원 터치하고 내려왔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리스티지 바이오, 얘도 지난번에 7월달 그리고 10월달에 한번 불끈했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거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조정을 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출렁거리는 그 시장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이지 추세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로노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참 많이 소개를 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그쵸? 이게 봄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따지면 오래됐지만은 어쨌든 벌써 지금 10만원 돌파했잖아요. 뭐 얘도 지금 꾸준하게 당장 막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왜냐하면 이 소위 마일리지 스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임상 결과별로 해외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을 했고 이거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마일스톤을 차근차근 받는데 그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막연하게 뭔가 개발해서 산다가 아니고 이제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를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뭐 7만원, 8만원대에서 16만원까지 더블 갔다가 당연히 이제 조정,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조정을 받아야겠죠. 가격 조정.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HLB가 있습니다. 얘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FDA 승인 보류가 나면서 지난번에 한번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한때 4만 5천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원위치, 그리고 최근에 다시 3개월이 아닌 내년 2, 3월 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에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니까 바이오주가 밀리고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지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끝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시고, 어쨌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면 올라오겠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면 조정을 주는 게 맞겠죠. 그럼 내가 중장기로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 뭐 차익 물량 받는 것까지는 뭐 감수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약간 단기적으로 혹은 내가 그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이런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물량을 비중을 좀 줄였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차익 물량이 진정이 되면 다시금 늘려가는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끝난 건 아니다. 예,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제가 제일 관심 가고 지난번에 우리 페프론 매매 많이 했었잖아요.
예, 비만 치료 주택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주기 있죠. 펩트론도 지금 이제 11월 달 되면 유상증자 일정 잡혀 있죠. 예, 자 펩트론 가지고 얘기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벌써 예, 주봉을 잠깐 볼게요. 예, 이 종목 가지고 벌써 한 1년, 2년 됐네요. 얘기한 지가. 어쨌든 2023년도에 한번 푹 올라오고 한 여기서 장기간 횡보를 좀 오래 했어요. 사실은. 예. 오래 하면서 좀 지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5, 6월달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때 이후 쭉 예, 5월달부터 바닥 조정 마무리하고 8만원까지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4, 5만원대 조정 주고 10만원 터치를 했죠. 일단 1차적인 2차적인 우리 전략대로 갔습니다. 10만원 터치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 봐야지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 유상증자 진행 여부를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릭스 얘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다 뭐한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불끈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거의 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근데 끝난 건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지. 예, 조정받고 이렇게 빠지는 거지. 뭐 많이 오르지 않는데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서 보시고 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뭐 치고받고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신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죠. 예. 인벤티지도 지난번에 우리가 다 팔아먹었죠. 팔고 나서 쭉 밀려버렸고 예. 그래서 좀 비만 치료제 쪽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필요하다. 왜냐? 본격화되기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어떤 주사제, 제형으로 개발됐던 부분들 또 펩트론의 스마트 레포 기술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봐주시고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자료이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정리가 쭉 되어 있어요.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조정을 주고 차익 물량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하기보다는 이 내용들만 우리가 좀 파악을 하자.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형에서 경구제로 많이 좀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패치제. 최근에 이제 그 라파스가 패치제 개발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라일리와 뭐 이런 이제 노모노디스크가 개발했던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기술적인 방향들이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 일정들, 임상 결과 마무리되는 시점과 진입한 시점들, 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뭐 하루 이틀 체크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이런 연구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종목들이지 단순하게 뭐 어떤 뭐 항상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유한양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지만 후속 추가적으로 얼마큼 성공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호주 쪽 관련된 이슈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상 1상이나 2상이 진행되는 얼마큼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들을 항상 꼭 확인을 하자. 예, 요 부분은 그 시점 되면 다시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차익 물량 나오고 좀 쉬어가죠.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쉬어가는 그 흐름이니까. 그죠? 예, 요 부분만 일단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다음 주 12월달부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 돌다리로 두들기는 심정으로 확인을 하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가 있는데 뭐 이쪽 이제 그 정보방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나 내용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슈들이나 실적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오늘 발표됐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들어와가지고 같이 정보를 좀 받으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또 현명하게 또 우리 종목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해보는 전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